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점입니다. 자, 삼성 SDI 주가 자체가 금주 주중반에 아주 강력하게 9% 이상이나 급등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전일 소폭적인 약부합, 금요일은 주말 장세에 강부합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면서 이틀간의 주가 자체가 방향성을 탐색해가는 그런 정도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최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종목이 35만 원 선의 가격대가 이탈이 되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렸고요. 물론 이제 9월 초에 38만 원 선을 정확하게 좀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38만 원 선 정도가 1차적인 저항의 매물대니까 위에 상단 부분에 기술적으로 121 평선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강하게 뚫고 간다 하더라도 40만 원 정도가 오버슈팅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일정 부분은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탐색해가는 이 과정이니까 오히려 추석 연휴 이후에 좀 더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40만 원 선의 앞자리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지게 되면 조금 더 강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41만 하는 5천 원 정도의 가격대까지도 올랐을 수 있는 자리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주에 미국발 고용지표 악화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또 하방으로 찍어 내리는 그런 모습도 많았지만,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주중반을 거치면서 저가 매수가 2차 전지 전체적인 업황으로도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배터리 3사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방송을 잘 청취를 해주시고 영상 청취 이후에 추첨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도 여러분들 잘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최근에 일단은 이 TV 토론회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양자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해리스의 어떤 그 후보가 거의 압도적으로 시장의 여론조사는 63% 정도까지 승패해서 우승했다라는 정도까지 현재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최근 배터리 3사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촉매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전기차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어서 향후 전기차 캐즘 현상 자체가 올해가 좀 지나고 내년 상반기가 좀 지나게 되면 좀 완화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오히려 배터리 업계에 대해서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시장 자체가 전일 PPI 발표가 나왔는데요. 앞서 발표된 CPI 발표뿐만 아니라 PPI는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PPI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는 좀 올랐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이하로 PPI가 발표가 되어지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좀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인하 자체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이제 인하를 좀 단행할 텐데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약하죠. 베이비 스텝 0.25%지만 이번에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한두 차례 더 인하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글로벌 증시, 금융시장에 좀 유동성이 보강되어질 수 있는 부분 속에서 경기가 좀 회복이 좀 되어진다라면 배터리 이와 같은 2차 전지 전체적인 업황 자체도 좀 바닥을 좀 계속적으로 탈피를 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삼성 SDI는 배터리 3사 가운데 전기차용 점유율 자체가 13.2% 그죠?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그나마 기록을 하고 있고 GM 배터리 합작법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 자체가 북미 시장의 생산 캐파의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확대의 모멘텀도 현재 주가권에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긍정적인 이슈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차의 캐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삼성 SDI도 확장보다는 이제 내실을 먼저 좀 다져가는 전략적 판단하에 동사의 이제 평광필름이죠. 이 평광필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중국 업체의 매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동사가 현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2조 한 3천억 원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없어서 지금 이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선택과 집중에 집중해 가면서 반도체와 그리고 배터리 소재 사업에 좀 더 전력 투구를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는데 시장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평광필름에 대한 매각의 금액 자체는 한 1조 한 1천억 원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지면 결국 배터리, 반도체, OLED 쪽이죠. 전자재료 사업 부분의 차세대 소주의 개발에 좀 역점을 두어 간다면 이 부분 자체는 나중에 오히려 모멘텀 자체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027년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과 관련해서 최근 중국의 LFP 점유 확대도 좀 주력해 가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포석도 영향을 좀 끼쳤다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GM 합작 공장이 2026년도부터 그죠? 원형과 그리고 이제 각형 배터리도 함께 좀 생산을 해 간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스텔란티스 1공장 같은 경우에도 2025년 내년부터 각형 배터리를 생산을 할 거고 또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은 202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각형 배터리 쪽으로 좀 주력을 해 간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GM과의 합작 법인 그리고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내년부터 이제 각형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원형 배터리도 좀 섞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의 어떤 다변화를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에도 헝가리나 말레이시아 등 생산 능력 개파를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 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상당히 우리가 한번 좀 나중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벤틀리 하면 정말 고급차 아니겠습니까? 벤틀리 그죠? 뭐 거의 뭐 일반 직장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벤틀리 4세대 플랭스퍼 모델에다가 동사의 NCM이죠. 니켈, 코발트, 망간 관련된 NCM 배터리를 탑재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좀 출시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죠? 나름대로 좀 네임 밸류를 높여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개최된 북미 최대 에너지 전시회죠. 그래서 차세대 전력용 ESS0이죠. 배터리를 좀 공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징은 기존의 이제 전기차 포비아의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인데 화재 예방이라든지 또는 열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듈을 좀 내장한 직분사 기술을 좀 적용한 같은 차세대 ESS 배터리도 좀 공개를 해가는 모습인데 향후에 이 부분 자체는 좀 이제 이 삼성 SDI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자체에 대한 나중에 기술적인 추가적인 추이에 대해서도 확인하면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에 대한 수급을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 9월 11일이죠. 일단은 해리스 부통령의 어떤 그 승패가 거의 확실시되어지는 그런 이론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나 배터리 관련된 이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황에서도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날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강력하게 외국인 중심으로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나왔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확실히 좀 잡히지 않는 그런 수급인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률 자체는 38% 거의 중반을 넘겨가고 있는 그런 구간 속에서 좀 등락을 보여지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적으로 시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출렁출렁 거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도 좀 매도를 좀 보이고 있지만 이 매물의 어떤 부담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1개월 누적된 포지션 자체가 순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삼성 SDI 주가 자체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청구권 가격대에서 좀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뭐 수급도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배터리 주요 3사가 오랫동안에 좀 침체된 국면 속에서 가격적으로 주가 자체가 30만 원 선 이하권까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일단 진바닥이죠.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롤링을 좀 줘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여기서 거래량 자체가 강력하게 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가는 구간마다 매물벽에 부담이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각각의 이제 저항 구간 자체를 순차적으로 좀 돌파를 해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4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서고 난 다음에 요 구간 자체가 좀 이제 지지가 되어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41만 5천 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보이시는 차트 자체는 이제 주봉 차트가 될 텐데요.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60주 이평선의 저항은 뭐 43만 원 후반대 정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이제 41만 원 정도 수준에서 매물층의 부담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깔려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1차적으로 강력하게 좀 바텀업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매물을 좀 소화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먼저 선행적으로 지수가 시장이 좀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가 되어지면서 수급까지 개선이 되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금부터는 좀 겁을 내기보단 긍정적인 접근 전략 하에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 시간 이제 구독 서비스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다양한 이슈와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나름대로 좀 적절하게 수익을 좀 건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고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추석 명절 보내시고 추석 명절 이후에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